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호 1번 송은석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채 2주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괴물 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대통령의 야심한 밤 재가를 통해서 강행되었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거짓이 아니었는지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또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공약을 슬그머니 선별 지원으로 변경하면서 스스로 공약 파기와 대국민 사기극임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보겠습니다. 중국 칭화대 학위와 불법 자금 의혹에 휘말려 있습니다. 인사검증을 맡은 민정수석 차명부동산과 불법 대출 의혹으로 사퇴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장 역시 심각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인사가 망사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소수 야당이라도 실력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 이재명 독재와 전횡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출마를 선언한 이후 많은 위원님들,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소중한 고견을 경청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하나하나에는 탁월한 식견과 깊은 전문성이 깃들어 있었고 당의 변화와 쇄신을 향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당의 변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당의 안정적 리더십 구축을 위해서 당원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저는 김용태 위원장님의 제안을 포함하여 변화와 쇄신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쇄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두의 총의를 모아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쇄신과 변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는 장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제 열정과 책임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수 야당이라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오직 피와 땀과 눈물뿐입니다. 변화와 쇄신의 여정 속에 감내해야 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제가 가장 먼저 감당하고 가장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쇄신과 변화, 정책 정당으로의 전환,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이 겪고 있는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쇄신안은 무엇입니까? 송원석 후보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는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하여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직접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내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목소리도 직접 듣기 위해서는 국민경청의원총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집단 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인사가 만사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탕평 인사와 적재적소 인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우리 당의 역량이 총결집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민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통구조 체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수도권에도 많은 의원님들과 지방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 조직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의 고민이 바로 원내 전체의 고민이 될 수 있는 작동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행력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원내와 원외 지역 간의 자매 결연정을 통해서 당 역할이 더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안배가 아닌 전문성과 역량 중심의 인사 원칙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총의가 원내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를 통합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쇄신의 핵심은 정책과 실력 그리고 국민의 삶입니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로 다시 민심 속으로 들어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전략과 원내 운영 방향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지금 원내 정책수석과 그다음 소통수석이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더 준비를 했는데 먼저 우리 김성훈 후보한테 뺏겼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소수야당이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거는 민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심을 또 전달하는 것은 이 자리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언론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107분 모두가 우리 당의 대변이라고 생각하시고 언론과 좀 소통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미 작동하는 정책 네트워크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책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자 내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어서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계속 제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당에 저쪽에 더불어민주당보다는 훨씬 우리 당의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 현안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책 대안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1년 365일 24시간 내에 예산 감시 체제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 감시 체계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에서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짚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그 길을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와 예결위를 포함해서 상임위 재조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오랜 국회의 전통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이 예결위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상호 주도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저희 송원석 후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 이제 송원석 후보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전국적인 정책 문제와 또 국민 전체 문제와 직결되는 민생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전국 민심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원내대표 선거에서 만약에 그 송원석 후보가 뽑힌다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는 이것도 수도권을 홀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지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민심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것을 부정하는 우리 의원님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구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곧바로 그 사람의 성격을 정해놓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어떤 미래를 꾸려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도권을 포함해서 그런 정책을 어떻게 내놓느냐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첨단 그 산업에 대한 투자 문제라든지 그 가상자산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이런 데 대한 청년들 투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노력을 좀 더 하면 좋지 않겠나. 예, 감사합니다. 송원석 후보님, 삼특검의 광풍이 지금 몰아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지금 특검법이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특검법 자체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제1야당은 아예 배제한 채로 내용이 되어 있고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당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많다는 점을 소상히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네. 특히나 특검을 밤 12시에 임명을 했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그러면 이것은 민생을 외치던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결국은 정치 보복형이 아니었느냐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점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당내 개파 갈등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두 분은 어떤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사실은 개파 활동을 우리 스스로 금지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은 가운데로 몰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퍼주기식 정책을 지금 실시하려고 있습니다.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어떤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뿌리겠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재정의 문제도 있고 포퓰리즘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냥 강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거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만 원 전 국민 주는 거는 곤란하겠다 해서 선별적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만 원 지급하는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상시 예산 감시 체계를 통해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국민들께 알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후보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그 고견과 전문성 그리고 의원님들의 뜻을 바탕으로 총의를 모아서 원내를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권과 거대 여당의 억압 앞에서는 결코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저 송원석이는 외유 내강의 사나이입니다. 한다면 합니다. 뚝심과 책임감으로 끝까지 앞장서 독재와 전행에 서 있는 국민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치는 쇄신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바꿀 수 있는 변화와 쇄신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눈앞의 정치보다는 멀리 있는 민심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책임지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쇄신과 함께 통합과 포용의 정신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당의 변화와 쇄신, 정책 전문 정당으로의 전환, 그리고 거대 여당의 횡포에 맞선 그 모든 길에 가장 앞줄에 송원석이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